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려서 좀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강원 영서 지역 아침까지 일시적으로 또 이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또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좀 추워지겠다고 합니다. 자, 낮 기온은 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당장 스키장이 폐쇄되면서 또 논란도 있는데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올해 말에 중앙선 기존 노선이 폐선되죠. 이런 가운데 이 중앙선 남원 지역과 세워원 지역이 내년 1월부터 또 운영이 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겨울용품물이나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할 때입니다. 안전한 겨울용품 사용법도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2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홍천과 횡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해시는 2.5단계, 원주와 춘천, 강릉을 포함한 10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고 태백과 속초 등 7개 시군은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3년 만에 복원되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의 6기 역사가 최종 확정되면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동해 북부선은 내년 말에 착공돼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2027년에 동시 개통될 계획입니다. 이 부동산 보유세에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될 토지 공시지가가 내년 강원 지역에선 9%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강원 지역 표준지 3만 3천여 곳의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9.3%로 올해보다 4.9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에 9.6%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스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고요. 또 해돋이 등의 관광 명소도 폐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좀 자세한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찬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연일 1,000명 안팎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세웠습니다. 시행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고요. 기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전국 자치단체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혀서 강원도 내 주요 관광 명소와 스키장 등 체육시설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지역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모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손님에게는 1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임이 가능합니다. 여행으로 인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또 전국 영화관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는요, 시식, 시음, 변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실상 연말연시 모임이라든가 파티, 여행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행정명령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스키장을 비롯해서 겨울 스포츠 시설이나 또 해돋이 관광 명소도 폐쇄가 되죠. 네, 겨울 스포츠 시설도 1월 3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키장이라든가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인데요. 전국적으로 스키장이 16곳이고 빙상장이 35곳, 눈썰매장이 128곳입니다.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서 그 방문객이 많이 찾는 그 주요 관광명소라든가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되고요. 방문객 접근을 제한하게 됩니다. 도내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인 강릉 정동진이라든가 태백산 등이 전면 폐쇄된다고 보면 되고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행성 호수길이라든가 성강 둔치도 폐쇄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키장도 그렇고요. 또 해돋이 명소도 그렇고 다 강원도에 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지역의 상경기에 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피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겨울 스포츠장을 좀 살펴보면요.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빙상장 등이 이 대상인데 이들 시설이 강원도에서는 모두 44개소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좀 대규모 시설인 스키장을 보면 전국 그 스키장 16곳 중에서 절반 이상인 총 9곳이 도내 7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의 스키장 운영 중단 조치는 어느 지역보다 강원도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장 시설은 시군별로 원주와 행성에 각 한 곳이 있고 평창에 3곳에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한 4곳 정도는 이들 상경기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 춘천이나 홍천, 정선, 태백 등 4개 시군도 겨울철 스키장 특수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선 스키장 업계는 그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조치에 반발하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방역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는 어제 그 행성 웰리힐리 그 스키장에서요. 정부의 스키장 영업 중단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는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스키장 주변 상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스키장이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호도한 채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를 결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좀 항의를 했고요. 실내 백화점과 영화관, 테마파크는 예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부 시설인 스키장 운영을 콕 집어서 중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대책이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그 용평 리조트 알바생에서 전파된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 해명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감염된 그 스키장 아르바이트생이 동료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전파된 것이지 스키장 시설 방문객 간에 전파된 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안전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전국 16개 스키장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서 이미 채용된 만여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고 겨울철에 한철 장사를 해야 하는 스키장 주변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 철회와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도내 뭐 콘도미니엄과 뭐 숙박시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 타격을 보게 되었어요. 50% 이내로 객실 기준 50% 이내로 이 숙박객들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뭐 예약된 것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이게 좀 그 후유증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서 관광명소 폐쇄 조치를 발표하면서요. 또 어제 오늘 그 주요 리조트 예약 손님들의 취소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리조트 입장에서는 이미 연말연시와 성탄절 연휴 기간에 100% 가까이 예약 손님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방역 조치상 예약 손님을 객실 기준 50% 이내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어떻게 맞출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동해안의 한 리조트는 그 자발적 취소권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예약률이 50%를 웃돌고 있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키장의 경우에는 영업 중단이 또 발표되면서 이미 판매된 시즌권 환불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례로 제가 어제 그 행성 웰릴리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평년의 경우 한 10,000장 정도의 시즌권이 팔리는데 올 겨울에는 한 7,000장 정도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여기다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판매액의 한 30%에 달하는 규모의 환불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스키장도 비슷한 사정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스키장 측은 환불 요구에 다음 시즌까지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즌권 구매 고객들을 달래고 있는데 영업 피해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방역 대책 이게 좀 기준이 좀 약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려움 겪으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이번 정부의 방역 지침에는 그 관광명소 폐쇄가 포함됐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강원도와 자치단체에 별도의 후속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강원도도 일선 시군에 행정명령 수준의 지침을 내려보내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시군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혼선이 그 자치단체에 빚어지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별 방역 조치에도 춘천리 6곳, 태백 6곳, 영월 4곳, 정선 2곳 등 16곳의 관광지는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강제 폐쇄 조치가 어려운 민간 관광지를 포함하면 실제 운영되는 관광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키장 폐쇄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그 문을 연 관광지로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원주 치악산, 비로봉, 상로봉, 남대봉 등 같은 그 평소에도 찾는 발길이 많은데 다른 관광지들이 폐쇄될 경우 이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그 풍선 효과처럼 그 관광객들이 폐쇄되지 않은 관광지로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그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여론 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고 세부 지침도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그 정부의 방역 대책이 코로나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로 좀 기대를 하면서도요. 국민적인 호응을 더욱 얻기 위해서는 영업 중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스키장 업계를 비롯한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도 좀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연말연시에 이 코로나19 전면 속도를 낮추는 것이 지금 현재 절대적인 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3단계 거리두기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차마 3단계까지는 너무 이 경제적 그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게 적인되고 왜 여기는 안 되냐. 어떤 형평성을 또 따지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연말연시 모임이나 또 여행 등을 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좀 집에서 좀 머물러 달라는 것이 주요 취지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정말 수십 년 동안 또 원주의 교통 인프라 역할을 했던 이 기존 원주역이 올해 말까지만 운영이 되죠. 자, 기존의 중앙선이 폐선되면서 새로운 또 노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노선인 또 서원주역, 남원주역이 다음 달 초부터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말 원주의 또 교통 인프라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준비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남원 지역과 서원주역 일단 다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달 초부터 이제 운행이 시작되는 거죠. 네, 원주시 무실동의 남원주 역사와 지정면의 서원주 역사가 다음 달 초부터 운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운행 예정일과 시간표는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운행 시작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원주 역사는 2,4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올해 말에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폐쇄되는 원주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노선에 최고 시속 260km 준고속열차가 투입돼
남원주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40여 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 들어선 서원주역은 2,4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서원주역에 오는 2025년 개통이 예상되는 여주에서 원주철도가 운행되면 서원주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40여 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구영태 특수사업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치악산의 산봉우리를 중첩으로 표현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였고, 그다음에 서원지역은 섬광의 흐름을 기둥의 유선형으로 표현하고 산의 능선과 바람의 흐름을 조형적 요소로 벽체와 천장에 형상화하였습니다. 역사 내외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개통에 맞춰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개통에 맞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계획입니다. 원주 시민의 편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원주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에서 간현 관광지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수도권에서 원주를 오는 그런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원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이제 수도권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요. 이 기존 중앙선을 폐쇄하고 또 새로운 노선으로 또 열차가 운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 조정 작업이 현재 벌어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 언제 이 열차 운행이 이 노선을 바꿀지 지금 현재 논의 중이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날짜가 지정되지는 않았군요. 하지만 큰 틀에서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하여튼 그 운행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자 아무튼 뭐 지금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좀 예상되는 불편이 있어요. 남원 지역과 서원 지역. 이 주차장이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또 우리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요. 네, 운행이 시작되는 남원주와 서원주역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원주시 의회 최미혁 의원은 남원주와 서원주 이용객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주차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만종역은 지난 2017년 KTX 운행을 시작할 당시 106면의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는데요. 이에 인근 주택가의 불법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만종역 이용객들 역시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만종역에 추가로 주차장을 증설하는 등 총 4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지만 역시 이용객에 비해 주차 공간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만종역 이용객들이 남원주역과 서원주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의회 최미옥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내년 1월 초 남원주역과 서원주역의 개통으로 원주시는 청량리에서 원주역까지 운행시간을 50여 분으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철도 교통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신설역의 주차면 수는 이용자의 현실적 수요 예측을 무시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12개의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포함한 이용객을 감당할 남원주역의 주차면 수는 283대, 기업도시를 포함한 서부권역의 이용객을 감당할 서원주역의 주차면 수는 122면에 불과합니다. 만종역의 경우 2017년 12월 KTX 운행을 시작할 당시 106면의 주차장을 갖추었지만 극심한 교통난으로 주차 대란이 빚어져서 올해 초 임시 및 노상 주차장 등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총 444대의 규모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여전합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주차 대란에 시달리는 만종역을 반면 교사로 삼아 남원주역과 서원주역 이용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열차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수도권과의 이동이 훨씬 편리하고 빨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 기대가 됩니다만은. 특히 이제 또 원주역이 이제 폐쇄되면은 좀 공원화 계획이 밝혀져 돼 있고요. 또 기존의 중앙선 폐선 구간은 또 걷는 길로 만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원주시의 전체적으로 큰 변화도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원주역은 기업도시와 소금산 출렁다리 등 간현관광지 방문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객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도심 철도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시내철도 유휴 부지와 새로운 역세권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폐선 부지는 관광 자원화하고 새 역세권은 내년 말까지 인구 10,000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춥습니다. 이 한겨울에 또 전기 히터라든지 장판 등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5년간 이 통계를 보면요, 겨울용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5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1,000건 정도의 이 겨울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좀 안전한 겨울용품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소방서 방호구조과의 예방홍보 담당 강성민 소방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난방기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네. 이 난방기기 겨울용품에 따른 화재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겨울철이란 계절적 특성으로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겨울철 화재 발생은 전체 화재의 27.2%에 달하고 있는데요.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계절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최근 5년간 소방청 통계를 보면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4,267건으로 연평균 약 85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겨울용품 중에서 가장 이제 화재 위험이 높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엔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이 간편한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 장판, 전기 난로가 1,816건, 화목보일러 1,194건, 전기 열선 1,257건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이들 용품을 겨울철 3대 위험용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사용법을 교육 홍보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화재 발생 원인이 궁금하군요. 이 어떤 형태로 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화재 발생의 주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전체 화재의 57.2%를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겨울철 3대 위험용품의 경우에도 사용상 부주의인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히터의 경우 기기 근처의 가연물 방치, 기기를 작동 후 자리를 비움으로써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전기장판의 경우 과열, 누전 등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화목보일러의 경우를 보면 나무를 연소하면서 발생한 재와 차르가 연통 내부에 접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퇴적물이 수처럼 작용해서 이 경우 연통의 온도가 300도 이상이 되는데 가연물이 주변에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전기열선의 경우에는 보온재와 같이 전기열선을 함께 감아둠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용품들 좀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전기장판의 보관이나 사용할 때 좀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보통 전기장판을 보면 많은 가정에서 이불처럼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보관 과정에서 열선의 피복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발열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미사용 시에는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해 주시면 되고,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또 라텍스와 같이 발화점이 낮은 소재로 된 재질을 위에 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얇은 이불 등을 깔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 난로의 경우에는 기기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 주시고, 사용 후나 외출 시에 반드시 전원을 끄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네. 또 전기 열선의 경우 열선을 보온재로 감지 않고 열선을 겹쳐 사용하지 말고 열선 주위에 있는 가연물을 제거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제일 확실한 기억해야 될 점이군요. 접지 말고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하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뭐 화목 보일러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화목 보일러도 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화목 보일러가 주 원료가 나무니까 기름값으로 인한 부담으로 벗어나고자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데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할 때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 주시고 나무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과열로 인하여 주변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무를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시지 말고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 번씩 꼭 해주셔야 그 타르와 재가 접착되어 수처럼 작용하여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한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난방기기 안전사용법 좀 큰 틀에서 좀 당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기가 우리에게 큰 화가 될 수 있는데 난방기기를 구입하실 때 꼭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난방기기를 멀티 콘센트에 사용하시는 경우 멀티 콘센트 허용 전력의 80%만 사용해 주시고 문어발식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사항은 안전한 겨울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각 가정에 구비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감지기를 말하는데요. 감지기로 인해 화재 발생을 빨리 인지하시고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하신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겨울철 화재 정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또 안전한 강원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주의 기울이시면서 올겨울 건강히 나시길 또 빌어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안소방서 방어구조과 예방홍보 담당 강성민 소방위였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